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4장 우주의 기원, 양자홀 가족, 엔트로피, 우주의 모양, 우주의 종말,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원, 우주 모형도를 제가 개요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 이게 우리 우주고요. 우주의 기원, 우리 우주의 상위 단계, 이것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우주죠. 이게 우리 우주. 우리 우주 상위 단계. 이게 도대체 뭘까? 근원 우주를 이해하면 그 이후 각 변화는 각종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즉, 이거는 이제 개요에서 지금까지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라는 거죠. 우리 세상의 우주. 3차원 우주. 직선 세계, 양자화 세계. 근원 우주는 이거라는 겁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원 우주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원 단일막과 근원 질량 입자들. 근원 입자들이 있다. 근원. 물론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근원 막 입자와 근원 질량 입자의 개념. 이게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다. 이건 앞에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멤브레인이 있고 근원 질량 입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원 질량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쪼개는 거죠. 질량 입자가 있는데 더 이상 못 쪼개는 근원 질량 입자. 그래서 막이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전자 있죠. 전자가 막입니다. 그 전자 속에 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도 또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양성자 속에 쿼크가 있지 않습니까? 쿼크도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쿼크 속에 뭐가 있느냐? 쿼크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 그래서 그 막들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제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막이 근원 질량 입자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상에 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는 거죠. 근데 막은 한 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점선이니까. 큰 막 한 개가 있고 질량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느냐? 아니면 질량 입자 하나당 막 입자 하나 이렇게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개당 질량 한 개당 막 한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여하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겠느냐? 세력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세력 싸움을 하면 이렇게 육각형이다. 육각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래야지 안정적이죠. 세력 싸움에서. 이거는 세력 싸움에서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여기 요 길이랑 가로 길이 있죠. 가로 길이랑 대각선 길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력 싸움에서 불리한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다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각형이 되겠다. 그럼 아유 원 아니냐 원을 그리면 공간 원과 원 사이에 공간이 남아 돌죠. 그것도 이제 세력 싸움을 해야 되니까 육각형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차원이다. 물론 제 2장에서 이제 논리 실험 관측에 의해서 6차원이다라고 또 제가 2장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근원 막 입자와 근원 질량 입자의 양자화 단위가 존재를 하는 것 같다. 양자화 단위, 양자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한 개, 막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연속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양자화가 된 겁니다. 한 개, 두 개. 이것은 컨티뉴어스. 이것이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컨티뉴어스. 이거를 공간을 잘라봅니다.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양자화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근원 단위가 존재하는 것 같다. 총량 보존 법칙과 모양 변화 법칙. 량. 그러면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가 변할까요? 이게 질량이?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물론 7개지만 네. 9개를 그려야 되는 거죠.
검은색 동그라미 9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이고 이게 9개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질량, 총 질량하고 양자화가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있던 총 질량하고 같다는 거죠. 우리 우주는 여기입니다. 총 질량이 같습니다. 보존 법칙,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량, 멤브레인의 량, 멤브레인의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를 자르든 이렇게 두두두둑 압축을 아주 미세하게 압축을 시키든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압축된 거를 쫙 늘려 펴든 그 량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있던 총량하고 멤브레인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있는 량하고 여기에 있는 멤브레인의 총량 요거 꺼불꺼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량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겠죠. 크게. 얘를 두두두두 압축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이게 압축을 엄청나게 시켰다는 거죠. 그 량은 변하지 않는다. 총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이상하게. 모양이 계속 막 이상하게 변합니다. 모양 변화 법칙. 그럼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누가 일으키느냐? 이제 어미 양자홀이 일으킨다. 그게 이제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6차원 근원 6차원 회전 에너지가 근원 질량 입자에 존재한다. 이게 회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6차원 회전을 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차원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 에너지가 근원 질량 입자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원 질량 입자가 6차원으로 회전을 합니다. 근원 질량 입자가 6차원으로 회전을 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6차원 회전이라고 하면은 랜덤으로 마음대로 회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하고 회전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튕기겠죠. 얘도 회전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튕깁니다. 근데 우연찮게 4개가 회전 방향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합쳐진다는 겁니다. 합쳐진다. 이제 거대 물질체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회전이 6차원으로 이렇게 두두두둑 하고 회전 방향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듯 합니다. 6차원, 근원 6차원 회전 에너지가 만물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게 변화를 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야기할 거냐? 여기 막을, 이게 회전을 막 시켜버리니까 막이 두두두둑 하고 똘똘똘 말리게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천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똘똘똘똘 이렇게 말듯이 직선 공간을 6번째 직선 막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여기 회전 에너지가 6차원 회전 에너지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근원 질량에. 그래서 근원 질량이 6차원 회전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 6번째 회전 에너지 요것이 이 막을 말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6번째 회전력은 없는 거죠. 회전 에너지 6번째 축 회전 에너지가 이쪽 그 막을 마는 에너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에너지가 이동을 하였다. 변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양 변화 법칙이고 그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는 이렇게 근원 질량 입자가 있는데 이제 쿼크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는데 그 근원 질량 입자가 3차원 이렇게 X축, Y축, G축 3차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전부 다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제 공간 알갱이들이 막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 회전하지 않습니까? 전자 공간 알갱이, 막 알갱이, 뭐 광자 뭐 다 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말린 에너지, 똘똘똘 말린 에너지가 근원 입자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펴지고 여기 첫 번째 X축으로 근원 입자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이제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혹시 이것 때문에 6차원 회전 에너지의 이동, 우리 세상은 빨간색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입자의 에너지가 자꾸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 회전 에너지가 이쪽으로. 반대의 세상은 공간의 에너지가 질량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서로 에너지 이동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거대 단일 근원막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초거대 단일 근원막, 그리고 입자가 무수히 작은 입자가 있습니다. 이거 초거대 단일 한개 막. 근원막은 NS 중성이다. N은 윗면이고 S는 밑면이고 N과 S는 접착제로 딱 붙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근원막, 이 막이 있는데 이게 중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 1장에서 설명했듯이 이게 막이라는 게 있는데 앞면 빨간색이 N이다. 뒷면 파란색이 S극,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면과 뒷면은 접착제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접착제가 중력선이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면 NS 중성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빨간색 면과 파란색 면과 중력선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 쌍극, 전기 쌍극, 뭐 전기 홀극, 자기 쌍극, 뭐 자기나 여기 이게 자석 아닙니까, 이게 자석입니다. 뭐 자석이나 전기나 같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전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A, B, C 양자화된 차원을 전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아직 직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직선 얘를 그 자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석이죠, 자석. 이게 자석은 쌍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 홀극으로 바뀌면 이게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차원 세계는 우리 3차원 우리 세계 자석은 쌍극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석도 N극하고 S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딱풀로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이게 자석은 자석 홀극 없습니다. 이걸 절반으로 뚝 쪼갭니다. 절반으로 쪼개면 다시 N하고 S로 나눠지죠. 이거를 또 절반으로 뚝 쪼갭니다. 그러면 또 다시 N과 S로 이쪽이 N이 되고 이쪽이 S가 됩니다. 왜 쌍극이냐? 우리 세계는 양자화가 안 돼가지고 직선. 중성입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항상 중성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묶음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세상의 자석 하나의 패키지, N, S,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접착제로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세계의 자석이지 않습니까? 자석 3차원이에요. 3차원. 우리 세계는 3차원이니까 가로 여기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 자식 양자호를 만났다고, 쉽게 말하면 블랙홀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블랙홀이 이쪽 방향 직선을 다시 똘똘똘똘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버려. 그 말면서 얘네들을, 원래 여기 중성이었죠. 이렇게 얘네들을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N하고 S하고 딱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N하고 S하고 딱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딱 떨어뜨려졌냐? 거기에 중력자가 있죠. 딱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쌍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거를 홀극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결국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딱 하나 핵심, 누가 쌍극을 홀극으로 만드느냐? 양자홀이다. 양자홀이 쌍극을 홀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결국 수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나 이쪽 방향으로 가나 같은 겁니다. 수학은 즉 보존법칙이죠. 요거 총량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보존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모양 변화 법칙, 방향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 세계는 이쪽으로 가는 게, 즉 이쪽으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 세계죠. 그 반대의 세상은 이쪽으로 가는 게 반대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존법칙이에요. 근데 방향법칙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쌍극이 계속 홀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 어디 갔냐? 예, 물질, 우리 세계 빨간색이 우리 세계의 물질입니다. 반물질 어디 갔냐? 반물질 반대의 세상에 있다.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물질,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N은 공간을 넓히고 S는 공간을 좁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보죠. 자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석이 여기 N극 아닙니까?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면, 이거, 하여튼 이게 공간이죠, 공간. 우리가 공간을 이해는 할 수가 없는데, 공간이 지금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S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은 공간을 넓히는 성질이 있다. 공간을 넓히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S는 공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홀극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막 공간을 넓히려고 막 노력을 하고 N은 여기 파란색 S는 공간을 막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을 줄이려고 공간을 막 다 줄여버려요. 그게 뭘까요? 블랙홀. 블랙홀은 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랙홀은 분명 우리 세상의 물질이 아니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물질이죠. 공간을 엄청나게 즉 블랙홀은 S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간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N극은 우리 세상의 물질이라는 거냐? 네, 그렇죠. 왜냐? 공간을 막 넓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하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하고 뭐 일찌감치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세상 공간 그 원자가 하나 있고 저 멀리 원자가 있고 저 멀리 원자가 있죠. 쭉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우리 세계의 물질은 N입니다. N. 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엔트로피를 설명을 할 때 뭐 잉크방울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잉크방울이 쫙 퍼지죠. 즉 확산이 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가스하고 A라는 가스하고 B라는 가스하고 섞어 놓으면 당연히 골고루 섞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공간을 넓히려고 하니까. 우리 세상에서 공간을 자연적으로 좁히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서? 그게 이제 중력이죠. 근데 중력은 다른 얘기입니다. 중력은 N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S가 일으킵니다. 이게 어미 양자홀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중력이고, 중력은 S가 일으킨다. 파란색이 중력을 일으킨다. 네, 그래서 N은 공간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S는 공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블랙홀. 아주 정확한 단어는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어미 양자홀에 의해 그 중성이 N과 S와 그 중력선으로 양자화가 된다. 네, 뭐 이거를 뜻하는 거죠. 중성이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저 뒤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근원 우주가 있습니다. 근원 우주는 초거대 단일 근원 막이 존재를 합니다. 한 개 어마어마하게 큰 거 한 개가 중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셀 수 없이 많은 근원 질량 입자들이 이렇게 다다다다다 있습니다. 그게 6차원 회전 에너지가 있는데 이 6차원 회전 에너지는 여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마지막 여기 모든 것이 0차원으로 되었습니다. 0차원으로 되면은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그 카운터 셀 수 없이 많은 근원 입자들이 전부 다 한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근원 질량 입자가 초거대 단일 근원 질량 한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블랙홀들이 계속 모인다는 거죠. 1번 블랙홀, 2번 블랙홀, 3번 블랙홀들이 계속 모이면은 자, 3개 1번, 2번, 3번 블랙홀이 합쳐졌다고 하겠습니다. 그거 블랙홀 몇 개입니까? 블랙홀 1개죠. 초거대 블랙홀 1개가 탄생을 한다. 그와 같은 논리로 그냥 1개요, 1개. 1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간 알갱이 있죠. 공간 알갱이가 원래는 1개였습니다. 1개가 무수히 많은 공간 알갱이들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공간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막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멤브레인 보존되고요. 질량 보존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 다 보존이 됩니다. 보존 법칙 다 보존이 됐습니다. 단지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우리 세계의 변화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차원 보존 법칙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기 리니어가 6차원이죠. 퀀텀이 0차원 쭉 계속 퀀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 쉽게 말하면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 이쪽이 반엔트로피 증가의 세상, 쉽게 설명하자면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뺑뺑 돌게 되겠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우주는 변화한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회전 에너지, 근원 질량 입자가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6차원 유한 평평 단일 근원막. 6차원 이렇게 그 막이 엄청나게 막 한 개가 막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모양으로 펼쳐져 있을까? 제가 6차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게 과연 진짜로 평평할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로 평평하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휘어져 있다. 그게 엄청나게 크게 휘어져 있어도 결국 동그라미 아닙니까? 유한하구나. 유한이죠, 이거는. 왜 휘어졌으니까. 근데 평평하다고 한번 진짜로 평평하다. 그럼 어디까지 평평해야 되죠, 이게? 무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한히 평평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초근원 우주, 이게 근원 우주입니다. 근원 우주의 근원은 뭐냐? 또 질문이 바로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게 평평하다. 평평한 이유. 우리 3차원 우주 안에 어미 양자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가 돼야죠, 반드시. 그럼 3차원 우주? 그럼 4차원 우주 안에 이거 할미 양자홀이 있습니다. 우리 4차원 우주도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그럼 5차원 우주 안에 증조 할미 양자홀이 있습니다. 5차원 우주도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그럼 6차원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3세대로 끝났다. 하여튼 3개, 1개, 2개, 3개로 끝났습니다. 그럼 6차원 우주는 뭐냐? 6차원 우주 이거죠. 근원 우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차원 우주, 근원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근원 우주가 있는데 이게 평평하다. 그럼 끝이 있느냐? 이거 끝이 있는 거죠. 왜? 여기 6차원하고 여기 A 근원 우주, 옆에 B 근원 우주가 있습니다. 그 위에 C 근원 우주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세력 싸움을 합니다. 세력 싸움을 하니까 6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밖에 없다. 요거 진짜 말 그대로 이거 빨간색, 다른 거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얘만 빨간색 얘만 있다. 그럼 6차원이 아니라 무한히 쫙 펼쳐져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다행스럽게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니까 막 치고받고 싸움을 하니까 6차원 공간에 한정되게 된다. 유한 평평. 그래서 6차원 이건 유한 평평하다. 여기서 이제 증조 할미 양자홀이 탄생을 하죠. 이렇게 증조 할미 양자홀이 어마어마하게 큰 증조 할미 양자홀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이제 변화를 못 바꾼다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든 저렇게 싸우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변화의 방향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절대시간 아니겠습니까? 절대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랜덤이 됐습니다. 이게 난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든 저렇게 싸우든 흙탕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정렬이 돼야 이때부터 절대 시간, 절대 변화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당겨져서 양자화된 공간과 휘말려서 양자화된 공간. 그러니까 이제 한번 휘말려서 한번 당겨보죠. 직선이었습니다. 직선이었는데 하여튼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무한하게 쫙 뻗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직선으로 쫙 뻗어 있어야 되겠죠. 빌리언.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탄생을 하면은 얘가 두두두둑 이렇게 말게 되죠. 근데 그림 그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 이렇게 딱딱 꼬불꼬불하게 만드는데 이거를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고 이쪽 방향 있죠. 이렇게 여기가 N극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S극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 막은 중성이에요. 중성이고요. 중성의 윗면이 N, 밑에면이 S. 이렇게 두두두두 말린 그림의 이것을 제가 표현한 그림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 꼬불 윗면이 N이고요. 밑면이 S고 이 두 개는 중력 딱풀로 연결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근데 사건의 지평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의 지평선을 하나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참 알 수 없는 공간. 여기는 이제 꼬불꼬불 이렇게 양자화가 됐습니다. 여기는 사건의 지평선 참 알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런데 대칭이에요. 대칭.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대칭이지 않습니까? 완벽히 대칭이 된 거죠. 네. 회전 에너지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는 한계, 거대 한계. 여기도 거대 한계. 수없이 많은 입자들, 여기도 수없이 많은 입자들.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이 있으면 혹시 사건의 반지평선이 있는 거 아니냐?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사건의 반지평선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N 스페이스, 이쪽이 N 우리 세상의 공간, 요쪽 여기가 안티 스페이스. 여기가 안티 스페이스. 이거 딱 그 대칭성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똘똘똘 제가 말렸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이런 형식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주 대칭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은 여기죠. 그러면 여기 똘똘똘 말아보자. 말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않습니까? 회전력이. 그러면은 아예 그냥 공간이 하나도 없이 딱 붙어버리게 말아야 되지 않느냐. 공간 딱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톰 두께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XYZ 공간이 있는데 그 XYZ의 수직 방향으로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는데 그 두께는 아톰, 원자 하나 두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왜 원자 하나냐? 얘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당기니까 얘가 거의 딱 달라붙어야죠. 얘가 거의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N극이라는 겁니다. 여기 N극이죠. 여기도 N극이죠. 여기는 S극 위에 S극 아닙니까? 그 밑에 S극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달라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약간 간격이 약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원자 두께. 이 간격 여기서 이제 XYZ 우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고 좌측, 우측 간격 원자 두께 간격이다. 여기서 또 이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명 자석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분명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를 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입자가 여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딱 느낌상. 그럼 당연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얘 입자가 여기를 자유롭게 이렇게 탁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못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점프. 이렇게 탁 점프하면 여기 딱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자화라는 겁니다. 여기는 컨티뉴어스예요. 컨티뉴어스. 자연스럽게 컨티뉴어스 연속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은 탁 걸린다는 거예요. 탁 걸리고 점프를 해가지고 탁 뛰어넘고 이게 양자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지금 다시 이거를 이렇게 꼬불하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얘가 여기 이쪽으로 표현해 우리 세계를 이쪽으로 했으니까 여기 있던 게 탁 점프해가지고 탁 간다는 겁니다.
점프해서 탁 간다는 거죠. 사실 점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얘를 밀죠. 밀면은 막이 이게 그 에너지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탁 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가다가 그럼 얘가 다시 탁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핵심이 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막이 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이거는 이거고, 이것이고, 양자홀 정도 되면 블랙홀, 이게 블랙홀인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이 일반적인 물질은 공간을 이렇게 양자화를 시킵니다. 이거 일반 물질이죠. 이렇게. 그리고 블랙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건의 이벤트가 있으면서 이렇게 양자화시키고, 퀀텀홀은 이렇게 공간을 양자화시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원 우주를 제가 설명을 했고, 초근원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앞에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근원 우주 육각형, 여기 한 개를 설명했습니다. 여기 한 개. 그럼 이거 한 개가만 있을까? 근원 우주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즉 여기에 여기는 뭐냐? 초근원 우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초근원 우주의 모양은 육각형 평면 표면 집합체의 구체이다. 여기가 우리 근원 우주. 그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양자홀 표면의 모양은 육각형들의 집합체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초근원 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양자홀이라고 생각해 보죠. 양자홀의 표면은 육각형들의 집합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육각형이 또 무슨 말이냐? 양자홀, 이것이 양자홀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각형이 또 무슨 말이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보면은 자기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뺑 한 바퀴 돈 다음에 남쪽으로 들어가겠죠. 큰 거시적인 자기장이 있고 또 미시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뭔가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나가지 않습니까? 미시적 자기장, 거시 자기장, 방어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어를 하니까 거시 방어막이 있고 미시 방어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어미 양자홀도 거시 방어막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와서 남쪽으로 가죠. 이 속도가 얼마일까? 자기장의 속도, 빛의 속도다. 그러니까 빛이 광자가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빛의 속도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거시 자기장이고 여기 또 이 표면 양자호루 표면이 또 자기장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뿜어내고 있으면 이 모양이 몇 각형이겠느냐? 육각형이라는 거죠. 이게 육각형. 예를 들어서 여기 어미 양자호르 표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육각형 자기장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육각형 자기장을 뿜어낼까? 그러면 어떤 우주적 현상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주 스케일의 현상이 발생을 해야만 합니다. 육각형. 그게 이제 밤하늘의 슈퍼보이드, 초거대 은하단, 이게 육각형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원인이 그 육각형이지 않냐. 이거는 슈퍼보이드 할 때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차원 근원 우주가 끊임없는 그 초근원 우주의 변화를 야기한다. 네. 초근원 우주. 이게 초근원 우주입니다. 초근원 우주에 다 육각형인데 여기 하나 오각형이 있다는 겁니다. 오각형이 이상하다는 거죠. 오각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가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이게 전부 다 육각형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육각형이면 안정화가 돼버리죠. 세력 싸움에서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오각형이. 이 오각형이 자기도 육각형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싸움을 건다는 거죠. 왜 육각형이 되려고. 계속 끊임없는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우주의 종말, 초근원 우주의 종말은 없습니다. 이 오각형이 하나 때문에. 표면 회전을 한다. 여기서 이것이 다시 양자홀이다. 양자홀 표면이 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표면 회전한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게. 그 자기장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한 것이고,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축 방향으로 돕니다. 지축 방향,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뺑뺑뺑뺑 돌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뺑뺑뺑뺑 돈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축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지축이 뭔지 모르겠다. 즉 2차원. 2차원 생명체가 얘가 이렇게 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가? 근데 결국 이해하는 건 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X축도 돌고, Y축도 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X축도 돌고, Y축도 돌고, 이게 무슨 뜻이냐? G축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아까, G축 방향을 이해 못하, 2차원 생명체는 G축 방향을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3차원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3차원 세계가 이렇게 X축도 돌고 Y축도 돌고 G축도 돌고 이게 도대체 무슨 회전이냐. A축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얘가. A축 방향으로 도는 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X축도 돈다, Y축도 돈다, G축도 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블랙홀 회전. 그 양자홀이 돌고 있습니다. 4차원으로 돌고 있는 거죠. 우리는 4차원으로 양자홀이 돌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수학적 계산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을 표현해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막 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그럼 뭐 똘똘똘 말 거 아닙니까? 얘를 계속 똘똘똘똘 맙니다. 즉 그러면 네 번째 회전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얘가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언젠가는 스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스탑은 안 합니다, 절대. 이제 그 뒤에 처음에는 엄청 빠르게 돌다가 계속 공간을 양자를 시키죠. 똘똘똘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천천히 돌게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천천히 돈다. 그 얘기는 저 뒷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거의 스탑이 될 정도면은 표면 회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X축으로 돌고 Y축으로 돌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표면 회전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표면 회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크게 요게 또 양자홀 표면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표면이 돌고 있다. 또 우주적 스케일, 우주적 크기에서 표면이 돌고 있는 영향이 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건 거시보이드, 거시공동, 슈퍼보이드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왜 자꾸 6차원이라고 하느냐? 하도 여기 토성입니다. 토성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육각형. 아니 어떻게 육각형으로 나타납니까? 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아무도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요 밑에 인공 거대 피라미드가 있다,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지금 나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육각형을 설명해 내야 됩니다. 이게 아무도 설명 못 한다는 거죠. 이게 하도 이상하니까 네이처닷컴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실험을 했답니다. 저기 그 양동이에 하도 물체를 놓고 빠르게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럼 삼각형이 된답니다.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사각형이 된답니다.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오각형이 된답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오각형이 됐습니다.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극도로 빠르게 회전시키면 육각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칠각형이 되지 않느냐? 그 윗얘기는 없고요. 극도로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 왜 육각형이 되느냐? 여기도 지금 육각형이지 않습니까? 태풍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부는 태풍이 아주 빠르게 막 회전을 하면 육각형처럼 보인답니다. 그 태풍의 눈이. 자꾸 육각형이라는 거죠. 근원 우주, 우리가 6차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6차원으로 되는 거다. 이거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자, 여기 삼각형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이거 삼각형이죠. 네,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크게 그렸지만 아주 작은 겁니다. 작고 하니까 당연히 삼각형이 되겠죠. 이게 지금 이거다. 요 삼각형 요거다.
회전을 시킵니다. 혹시 이게 빠르게 회전시키면 얘가 풀어지는 거 아닌가? 풀어지죠. 풀어지면 사각형이 됩니다. 더 빠르게 회전시켜 볼까요? 그럼 얘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각형이 되는 거죠. 더 빠르게, 훨씬 빠르게 한번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회전시켜야죠. 회전, 왜냐, 우리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회전시키면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육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이제 그 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혹시 이 원인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풀어진 거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초근원 우주의 종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종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근원 우주 안과 밖은 설명 불가능하다. 제가 지금까지 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는데, 자, 그럼 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초근원 우주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초초근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못한다. 즉 여기가 초근원 우주고, 그럼 초근원 여기 안쪽은 뭐냐? 설명 못합니다. 초근원 우주의 밖은 뭐냐? 또 설명을 못합니다. 그걸로 끝. 초근원 우주까지 제가 설명을 하였고, 초근원 우주 안과 밖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주의 종말. 우주는 영원히 양자화와 직자화를 순환 반복한다. 왜 얘 때문에 오각형 초근원 우주의 오각형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화를 시킵니다. 직자화, 직선으로 계속 만든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끊임없다. 우리 우주는 무수한 시간 동안 가속 팽창 후 종말에는 급격히 가속 수축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속 팽창,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죠. 가속 팽창을 하는 이유가 4차원 양자 홀이 계속 4차원 세계의 공간을 계속 잡아먹거든요. 그 공간을 계속 흡수를 한다는 거. 흡수를 해가지고 계속 똘똘똘똘 많은 거예요. 공간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흡수를 하니까. 그런데 자 그래서 4차원 세계의 공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블랙홀. 여기에 자식 블랙홀. 어미 양자홀. 그 자식 양자홀. 자식 양자홀이 여기 공간, 우리 공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 4차원 공간이 지금 양이 훨씬 많습니다. 4차원 세계의 공간이 훨씬 많아가지고 얘가 훨씬 많이 잡아먹습니다. 먹고 있다. 포식을 하고 있죠. 여기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여기 흡수 당하는 것, 먹히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우주는 젊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계속 여기 4차원 세계의 직선막을 계속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고 있으면 얘가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뿌쩍뿌쩍 성장을 하죠.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 근데 우리 우주 속에는 2차원 자식 양자홀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 양자홀이 계속 지축 있죠, 지축을 계속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축은 줄어들죠. 얘는 줄어드는데 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우리 우주는 아직 젊은 우주다. 아기 우주? 아기 우주 정도 되겠습니다. 2살, 3살? 그 정도. 나이가 많이 들면 그래서 계속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었는데 다 잡아먹었어요. 말년, 노년이 됐습니다. 여기 잡아먹을 게 없습니다. 왜? 다 잡아먹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자식 양자홀이 어미 양자홀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급격하게 수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3D 우리 우주 종말은 자식 양자홀에 의해 2D로 양자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종말이 뭐냐? 우리 우주의 종말. 이게 우리 우주죠. 우리 우주의 종말은 2차원화 되는 겁니다. 2차원화 된다. 자식 양자홀. 쉽게 생각하면 블랙홀. 블랙홀이 다 잡아먹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종말은 또 다시 1차원 블랙홀, 1차원 양자홀. 결국 근원 우주의 종말은 이쪽이 되는 거죠. 다 양자홀이 됐다. 근데 사실 또 종말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새롭게 이제 쭉쭉 펴지는 이쪽 방향으로의 시작이 새롭게 스타트가 됩니다.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막과 질량의 분리와 합체에 따른 차원 순환 반복 우주. 결국 차원이 순환 반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갔다가 파란색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뺑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초거대 6차원 그 근원 막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게 초근원 우주에 우리의 근원 우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 속에 수없이 많은 근원 질량 입자들이 다다다다다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대칭성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칭성. 우리 방향 이쪽 방향이라는 거죠. 5차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갱이 여기 있죠. 여기 막이 자꾸 알갱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또 4차원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알갱이로 바뀌는 거예요. 또 막이 3차원으로 됐습니다. 그럼 여기 막 있죠? 여기 막이 알갱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질량들은 계속 이제 합쳐지는 거죠. 계속 여기 검은색들이 계속 점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질량. 그래서 이거 2차원이 됐습니다. 알갱이가 삐져나온다는 겁니다. 막 알갱이가 1차원이 됐습니다. 막 알갱이가 삐져나오고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X, Y, G, A, B, C가 점점 계속 알갱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0차원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질량 점들 있지 않습니까? 점이 질량입니다. 질량이 전부 다 하나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공간 있죠? 막 있죠? 막이 한 개였습니다. 초거대 막 한 개. 그것이 수많은 알갱이로 쪼개졌다는 거죠. 대칭이면 정확히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이 한 개, 초거대 막 한 개가 수많은 알갱이로 쪼개졌습니다. 수많은 질량 입자들이 한 개의 질량 입자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대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거는 차원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이제 중성이었습니다. 중성이죠. 그 막은 중성이다. 막이 자꾸 N과 S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게. N은 우리 세상의 물질을 이룹니다. N은 넓힌다. 공간을 막 넓히려고 노력을 한다. S는 공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N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계속 쪼개집니다. 빨간색, 파란색. 쭉쭉쭉 다 쪼개졌습니다. 이거 다 쪼개졌어요. 이거 빨간색은 뭐냐?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 질량이, 여기 질량 있죠, 질량. 여기 어마어마한 그 질량의 개수가 한 개로 바뀌었는데 전부 다 파란색 쪽에 가 있다는 거죠, 이게. S입니다, S. 그러니까 S, 공간을 줄인다. 파란색, 공간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질량, 여기 수많은 질량 입자들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파란색이. 빨간색은 이제 빨간색 알갱이들이 쫙 있고, 이것이 이제 화이트홀,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 이제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주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논리는 타 우주론들과 절반 정도 유사하다. 일단 설명해 보자면 그 질량 보존 법칙 100% 지켰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100% 지켰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100% 지켰습니다. E는 mc의 제곱. 제가 그 앞에 동영상에서 장시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일치하다는 거죠. E는 mc의 제곱 맞다. 근데 설명이 다르다.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역시 마찬가지. 만유인력 법칙 절반 맞습니다. 절반 맞는데 이 만유인력 법칙에서 놓친 게 그 네 번째 축을 놓쳤다는 거죠. 그 네 번째 축을 찾은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 네 번째 축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거죠. 스트링 시어리, 끈이론과 절반 정도 유사합니다. 퀀텀 메커니스, 양자역학도 절반 정도 유사합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 뒤편 동영상에서 또 세부적으로 제가 다루도록 하고, 빅뱅 코스몰로지, 빅뱅 우주론, 저도 빅뱅 뻥 터졌다. 인플레이션, 멀티버스, 빅뱅 우주론, 4차원 세계에서 거대한 항성이 뻥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 급팽창, 뭐 급팽창이나 급변화나 뻥 터졌으니 뭐 얼마나 많은 그 우리 3차원 우주가 탄생하기까지 상당히 그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다. 다중우주론, 뭐 이게 우리 우주만 있는 게 아니죠. 왜 4차원 세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4차원 세계에 무수히 많은 우리 우주와 비슷한 우주들이 펼쳐져 있고 모두 다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3차원 우주가 탄생을 하려면 어미양자홀이 먼저 4차원 세계 거대 항성이 빅뱅을 해가지고 어미양자홀이 탄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얘가 절대 지배체죠. 얘가 없다. 절대 지배체. 그러면 뭔가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자르고 공간을 붙이고 시간 여행. 자, 여기서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가도 되죠. 뚫고 웜홀이죠. 벌레가 사과를 뚫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대 지배체가 있다. 아니 얘를 어떻게 뚫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뚫고 얘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접는다? 절대 공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자른다? 절대 못 자르죠. 그럼 공간을 탈출한다. 자, 우주선이 원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빛의 속도. 하여튼 공간을 탈출한다. 그럼 여기 뿅 탈출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탈출 가능한가? 첫 번째. 하여튼 뭐 가능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3차원 공간이 아닙니다. 이게 설령 탈출한다고 할지라도 더 멀죠. 이렇게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우주론이라는 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다. 즉 정상 상태,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최근이 아니라 정상우주론도 이제 우주는 팽창한다.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변하지 않으려면 계속 짠짠 발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는 팽창을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으려면 뭔가가 없던 게 갑자기 짠짠하고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는 4차원 세계에서 계속 물질들이 짠짠하고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세 조정을 기다리는 물질들이 있죠. 얘가 와가지고 툭 칩니다. 툭 쳐가지고 툭 잘리겠죠. 잘려가지고 얘가 똘똘똘 말린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똘똘똘 말려가지고 얘를 이룬다는 겁니다. 빨간색은. 그럼 파란색은 어디 갔냐? 파란색은 이쪽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빨간색과 N과 S는 딱풀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중력자. 이 공간의 두께는 원자 두께 두 개의 간격에 반대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면은 아니 왜 여기 분명 여기였죠? 아니 이거 우리 공간에 빨간색은 이해하겠다. 근데 파란색은 분명 우리 공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공간에 파란색이 파란색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냐? 간단하게만 이렇게 돕니다. 빨간색이 있는데 이쪽 방향 입자 이렇게. 근데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이쪽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여기가 열렸지 않습니까? 열렸는데 열린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꼭 풀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풀어지겠죠.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풀어질 것 같은 느낌. 얘가 통과한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은 우리 공간에 갇혔습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파란색이 이렇게 통과한다는 게 그게 양자 터널링 아니겠습니까? 양자 터널링. 아니 장벽이 있는데 장벽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그렇게 통과한다는 거죠. 양자 터널링 효과. 진동 우주론. 계속 진동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우리 세상을 진동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 6차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것이 절반 같고 절반 다른 거. 홀로그램 우주론. 홀로그램. 우리 세상이 가짜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절반이 같냐? 자, 이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가 뭐냐면 질량입니다. 질량이 주인입니다. 공간이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질량은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간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간이 가짜인 거죠.
질량의 관점에서는 공간이 가짜입니다. 그럼 자, 이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공간이 주인인 거죠. 질량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세상이고 여기가 가짜 세상이라고 이제 생각, 추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홀로그램 우주론인 거죠. 즉 우리 세상은 질량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쪽 관점에서는 질량이 가짜다. 공간이 진짜고 질량이 가짜인 겁니다. 이쪽 세상에서는. 이쪽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질량이라는 3차원 우주가 있는데 그게 가짜인 거다. 이제 홀로그램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멤브레인 코스몰로지. 멤브레인 뭐 이건 정확히 저도 따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막이라고. 이렇게 막이 6차원으로 펼쳐져 있다. 절반 다른 거는 이게 6차원이냐 아니면 10차원이냐 10차원, 11차원, 12차원 끈이론. 저는 6차원이다. 그게 절반 다른 것 같고 신학과도 절반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절대 지배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지배자가 만물을 절대 지배하고 있다. 저는 절대 지배체다. 절대 지배체가 만물을 절대 지배하고 있다. 신학과도 절반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평행우주론하고는 불가. 평행우주론은 왜냐? 평행우주론이라는 거 이거를 무시하거든요. 100%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어미양자홀 우주론하고도 평행우주론하고는 100% 다르게 되겠습니다. 근원상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원상수, 근원질량 단위가 존재한다. 근원막 단위가 존재한다. 그리고 6차원 회전 근원 에너지 단위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미양자홀이 절대 지배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은 불가합니다. 어떠한 것도 새로운 가정. 자, 이것의 원인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조건 어미양자홀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의 한 10배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뭐 어미양자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의 원인이 뭡니까? 어미양자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무조건 답변을 해내야죠. 제 우주론에서. 어미양자홀이 절대 지배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어미양자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가정 통하지 않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버려야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들이 서로 상호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 조건을 세우고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법칙, 수학적으로. 근데 다른 것과 그 전제 조건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만물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미세 조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느냐. 과연 10의 500승계의 한계로 그 확률로 아름다운 거냐 아니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냐.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게 얘의 원리가 있겠죠. 얘랑 자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얘 따로 그 말이 무슨 말? 여기 딱 연결이 이렇게 끊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하고 여기도 또 연결이 되네 이렇게. 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얘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과연 그게 그러냐? 아니면 무조건 연결돼 있다. 얘의 원인을 발견을 하면은 얘도 그대로 원인이 그거다. 똑같은 원인이다. 이겠는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원인이 있죠. 여기에 원인이랑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의 원인이랑 같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겠습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가 절대 지배해버리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아니 왜 얘 원인이랑 왜 같아야 되느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말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나 현실은 미세 조정. 얘 원인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미세 조정 문제죠. 기본 상수들 조합의 무차원 비는 10의 40승.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10의 40승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10의 40승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얘하고 문제를 풀면 10의 40승이 나오는 거예요. 얘하고 문제를 풀면 도대체 왜 10의 40승이 나오냐? 당연히 이거 양자홀이 있다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양자홀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양자홀이 얘랑 지배하고 있다고. 란다 CDM 모형. 어미 양자홀은 차가운 암흑 물질이다. 콜드 다크 매터죠. 콜드 어미 양자홀 매우 차갑지 않겠습니까? 차가운 암흑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주론이 명확하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론이 불명확하다. 평행우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이? 사실 전문가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양자역학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해 양자역학 맞는 역학입니까? 당연히 맞죠. 수학은 100% 맞습니다. 근데 그 현상을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주론이 명확하려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주가 현재 상태로 만들어질 확률 과연 1이냐? 10의 120승 분의 1이냐? 뭐 이거 같은 얘기고 10의 500승 분의 1이냐? 1이라는 겁니다. 1. 우리 우주는 현재 상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어미 양자홀이 절대 지배해 버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아름답냐? 10의 500승 분의 1 확률로 우리 우주만 이렇게 아름답고 나머지 우주는 다 파탄나는 우주다. 다크매터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다크매터예요. 질량 압니까? 아무도 질량 모릅니다. 지금. 에너지 압니까? 에너지의 정체가. 장이론도 있죠. 스페이스 공간 아무도 모릅니다. 뭐 보이드 공간에 구멍이 막 어마어마하게 뚫려 있는데 아무도 설명을 못하죠. 힘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력이 뭐냐? 중력 아무도 모릅니다. 퀘이사도 모르고 블랙홀도 모르고 자기 홀 그 양자역학 뭐 등등 은하도 모르죠. 이 은하의 나선발 회전 문제를 몰라가지고 암흑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인이 따로일까? 아니면 하나일까? 그래서 근원 우주를 이해를 하면은 그 이후의 변화는 각종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